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KC 전기기사 예상 문제 피레 시스템 쪽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쪽은 클래스 1 강의에선 좀 자세히 할 생각인데, 제가 볼 때는 어, 전기기사 쪽은 그렇게 공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피레 쪽이 되게 깊게 들어가면은 내용이 많아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되게 많은데, 실제로 KC가 어떻게 구성됐냐면은 KC의 어떤 피레 시스템이란 게 몇 장 안 돼요. 규정 자체는. 근데 어떻게 나와 있냐면 대부분 뭐 만약에 이제 우리 피레침 같은 뭐 수레부라고 하는데, 요게 있으면은 이제 뭐 규정에 피레 시스템에 대해 나와 있는 뭐 IC를 참고하시오 뭐 요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상세 내용은 제 보니까 그 대한전기협회의 KC 핸드북, 제가 이번에 업데이트 됐다고 영상도 올렸는데 거기 보면 되게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실제 규정에는 따로 다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IC만 참고하라고 돼 있어서, 제가 볼 때 시험에 요 참고하라고 해서 요 내용 규정에 일단 표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내용까지 물어볼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KC 규정에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제가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뭐 내용 위주로 할 건 아니고, 어, 이게 금방금방 넘어갈게요. 그렇게 공부하는 게 맞아요. 지금 피레 시스템은.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 깊게 공부하실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KC 해설서 보면 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걸 보시던가 아니면 제가 이제 앞으로 올릴 그 KC 클래스 1의 피레 시스템 강의 따로 보시면 되고요. 굳이 시험 보는데 그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럼 시작할게요. 그래서 151.1에는 뭐냐면은 이 피레 시스템을 이제 시설해야 되는 어떤 범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뭐 이 건축 구조물 중에 이런 피레 보호가 필요한 설비라는 게 있고, 또 이제 건물 높이로 봤을 때 이 건물 높이가 몇 미터 이상이면은 이 피레 시스템을 적용하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서 20m예요. 20m. 요건 좀 20m,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건 그러니까 피레 시스템 쪽은 그냥 수치대로 외우세요.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아. 그게 시간 제일 적게 들면서 뭐 일단 준비하실 분들은 준비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전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요게 높이가 20m 이상인 어떤 건축물에는 이런 피레 시스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20m가 답이에요. 20m. 그리고 이제 2번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피레 시스템 등급이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건축물이 있잖아요. 근데 요게 A라는 게 있고 여기 B라는 게 있어요. 똑같은 높이의 어떤 건물이라고 보면, 근데 요 A는 어떤 낙뢰가 1년 통계로 봤을 때 많이 낙뢰가 치고, 그 다음에 좀 도시 지역이고, 이쪽은 뭐 낙뢰가 A보다는 적고 이제 뭐 농촌 지역이라고 봐요. 그러면 똑같은 높이의 이런 건축물이라도 우리가 이제 피해의 어떤 손상이나 손실에 대해서 어느 쪽이 더 크겠어요? 낙뢰가 많고 이제 이런 도시 지역이거나 이런 데가 더 많겠죠. 그래서 여기선 나오진 않는데 실제로 이런 피해 시스템 등급을 정할 때 어떤 리스크를 우리가 계산해요. 그래서 이 리스크에 들어가는 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런 낙뢰 밀도라고 하는데, 그 지역의 낙뢰가 1년 기준으로 얼마나 자주 쳤나, 밀도가 높을수록 낙뢰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거죠. 요거랑 피해가 생겼을 때 어떤 손상, 뭐 그 다음에 손실,
손상은 뭐 이게 인명 손실일 수도 있고 어떤 물리적인 어- 손실일 수가 있고 아니면 이런 전기전자 시스템에 낙뢰가 침입한 손상일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고 손실은 이제 우리가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 수 있고 뭐 문화재 손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리스크가 정해지는데 요 리스크 크기에 따라서 이게 정해진 리스크가 있고 요 계산된 리스크가 있어서 요렇게 돼야 되는데 요게 작아지려면은 요 필해 등급이 더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필해 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이 있는데 요쪽으로 갈수록 더 러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쪽으로 더 갈수록 똑같은 거에 대해서 더 강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필해침이 됐든 인하도선이 됐든 더 강화된 기준으로 적용을 해서 낙뢰에 대해서 더 확률적으로 높게 낙뢰를 방지할 수 있는 거고 요 높은 쪽으로 갈수록 이제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쪽으로 가게끔 설계를 해야 요 리스크가 낮아져서 이제 더 안정적인 필해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게 이제 요 필해 시스템 등급인데 여기 필해 시스템 등급 선정할 때 요런 리스크를 통해서 이제 계산하면 되는데 딱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위험물 제조소 같은 경우에는 요 최소 필해 등급이라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2등급이에요. 2등급. 그래서 여기서 2등급 답이에요. 2등급. 2번까지 했고 그다음 3번은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필해 시스템을 볼 건데 오늘은 이제 외부 필해 시스템을 볼 거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어떤 건축물이 있고 여기 필해침 설치하잖아요. 여기 접지극을 설치하고 여기 이제 인하도선으로 이렇게 연결하죠. 낙뢰가 치면 그 낙뢰에 의한 전류를 빨리 접지극으로 빼줘서 낙뢰를 낙뢰에 의한 어떤 과전압을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쪽 부분은 우리가 외부 필해 시스템이라고 하고 실제로 어떤 선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전원을 뭐 어쨌든 인입시켜야 되잖아요. 옥내로. 그래서 여기 뭐 수배 전반이 있고 분전반이 있고 이제 우리가 뭐 컴퓨터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연결되는데 요 낙뢰가 쳤을 때 그 유도되는 전압 전류에 의해서 요 내부로도 침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내부에 어떤 조치를 하는 거를 우리가 내부 필해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외부 쪽을 볼 거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 내부를 볼 거예요. 근데 외부에 우리가 요쪽 부분을 이제 우리가 피레침 있는 쪽을 수레부라고 하고 요 인하도선이라고 하고 요거를 그리고 이제 접지 쪽을 이제 우리가 접지극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래서 외부 피레 시스템은 수레부, 인하도선, 접지극 이렇게 세 개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수레부 시스템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레침만 알고 계시는데 크게 설치할 수 있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돌침, 수평도체, 보호도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KC 지금 제 해설서 연 건데 여기 그 해설에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더 아실 분들은 요거 보시고 돌침형 우리 일반적인 거죠. 여기 이렇게 피레침 여기가 바닥이면은 그래서 요런 게 이제 돌침형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평도체는 우리 요렇게 이게 옥상 바닥이라고 치면 요렇게 좀 예자 같은 걸로 올려가지고 요렇게 선으로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요런 옥상에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라인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도체를 요렇게 구성하는 게 좀 큰 건물들 넓은 건물들 보면 요런 게 있을 거예요. 보일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게 수평 도체형이에요. 그리고 요렇게 바닥에다가
메쉬가 우리 접지망 메쉬 깔듯이 이렇게 메쉬 평평하게 메쉬로 이렇게 쭉 까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접지극처럼 이렇게 깔게 된 형식을 이제 메쉬 방식이라고 해요. 메쉬형.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돌침이랑 수평 도체 그리고 메쉬 도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 도체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닌 거 하나를 넣고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하시면 되고, 4번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굴뚝이 있다고 볼까요? 굴뚝이 하나는 60m 미만인 거고 하나는 60m가 넘는 애예요. 그럼 어떤 낙뢰가 쳤을 때 60m 이하인 어떤 높이의 건물은 이 낙뢰에 대해서 제일 높은 부분으로 보통 치잖아요. 그래서 낙뢰가 이렇게 친다고 보고 이쪽에만 어떤 수레부 시스템에 대한 걸 고려하면 돼요. 근데 60m가 초과되면 낙뢰가 이렇게 사이드로도 때릴 수 있다고 보고 요 측면에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그때 요 측면에 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요게 요쪽을 최상불 기준으로 해서 요게 20%예요. 예를 들어서 요게 뭐 80m라고 할까요? 80m면은 뭐예요? 20%니까 여기가 16m? 꼭대기에서 16m까지는 측례에 대해서 수레부 시스템으로 보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20%가 답이에요. 그래서 키워드는 60m 초과 측례면은 이제 20% 최상부 높이 기준으로 규정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면 수레부 쪽은 끝나고요.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수레부, 인하도선, 접지극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인하도선 쪽이 좀 수치 같은 게 몇 개 있어서 챙겨야 되고, 우리가 요건 무슨 문제냐면 우리가 어떤 건축물에 피레침 설치하고 보통 요 벽을 타고 인하도선을 이렇게 설치하잖아요. 일반적인 경우는 벽에 붙여서 그냥 설치하면 되는데 요 벽이 어떤 가연성 재질의 벽이면은 요트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뭐 유도 전류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열이 발생해서 가연성 벽에 어떤 화재가 날 수 있으니까 여기에 요 부분을 확대하면 요 벽이 있고 인하도선이 있으면 요 이격거리라는 게 있어요. 그게 0.1m예요. 그래서 키워드는 인하도선의 가연성 벽이면 이격거리가 0.1m다. 그래서 여기서는 0.1m를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인하도선이 우리가 이제 인하도선은 이제 어떻게 벽렬로 설치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은 요게 어떤 벽이 있고 인하도선이 쭉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암페어 법칙에 의해서 쪽에 큰 낙뢰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돼요. 그래서 이 자기장에 의해서 유도되는 어떤 유기 기전력에 의해서 또 전류가 발생하고, 요게 유도례라고 하는데, 유도되는 요 자기장의 영향에 의해서 요 건축물 내부에 어떤 피해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전자파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고, 요게 크기가 크면 요게 어쨌든 큰 전류가 유도될 수 있기 때문에 요게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단독으로는 설치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쌍으로 설치하면은 요쪽에 해서, 그러면은 자기장이 한쪽은 요렇게 되고 한쪽은 요렇게 되잖아요. 서로 상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간격을 좁게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상쇄되게끔 해야 요 유도되는 전류에 의해서 어떤 발생하는 피해를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인하도선에 그렇게 해서 이격거리라는 게 있어요. 그게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필의 등급에 따라서 다른데 필의 등급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해요. 그래서 인하도선 간의 이격거리가 있어가지고 미터로 해서 요게 10m, 10m, 15m, 20m예요. 다른 것들은 다 IEC 참고하라고 나와 있는데 규정에 요 인하도선 쪽은 요게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요 이격거리를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등급이 작을수록 더 강화된 거라고 했죠. 네,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피레 시스템 2등급이면 이격거리가 10m죠. 그래서 만약 여기가 뭐 4등급인 경우에 뭐 이격거리는 하면 20m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10m가 답이고요. 그래서 이거 뭐 낼 수 있죠, 요거.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다른 것들이 요 등급에 의해서 뭐 돌침형 어떤 수레부의 경우에 각도 있죠. 그런 것도 다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규정엔 다행히 안 나와 있고 유일하게 요 인하도선 이격거리는 근데 규정에 딱 나와 있으니까 수치가 요거는 좀 가져가시면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수치가 뭐냐면 우리가 건축물이 있고 여기 이게 땅이에요. 여기 피레침을 설치했어요. 그 다음에 인하도선을 쭉 연결하고 접지극으로 빼주죠. 그러면 여기 낙뢰가 쳤을 때 이쪽으로 이제 방전 전류가 흐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최대한 빠른 시간에 이쪽으로 다른 쪽으로 분산되지 않고 접지극 쪽으로 쭉 빼줘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인하도선이랑 접지극 사이에 전기 저항이 낮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요구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인하도선과 접지극 사이에 요구되는 전기 저항값 몇 옴 이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최대 전기 저항 값은 해서 이게 0.2옴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인하도선, 접지극 사이 전기 저항 이렇게 하고 이게 0.2옴 이하. 저항이 낮아야 된다. 그래서 이하인데 0.2옴 이하다. 요것도 수치 나와 있으니까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수치가 매설 깊이예요. 그래서 접지극 쪽에는 따로 막 나올 만한 건 이거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접지극이 매설되는데 이게 접지극 자체에 대한 보호도 있고 그런 이유로 그 접지 저항 값이 낮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게 이제 요 매설 깊이죠. 매설 깊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게 최소 0.75m 이상 돼야 돼요. 그래서 0.75m예요. 요것도 딱 규정에 나와 있는 수치니까 요 0.2옴, 0.75m 요거는 나올 수 있으니까 챙겨 두세요. 네, 그래서 피레 시스템 필기 쪽은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은 다 봤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1월 말에는 전기기사 쪽은 안 올릴 거고 제가 클래스 1 쪽에 피레 시스템을 좀 자세히 다룰 거라서 그쪽 영상 올릴 거고요. 제가 공지 드렸다시피 2월 달부터 우리 이제 복습해야 되니까 관연도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거랑 또 추가로 뭐 할 수 있는 거 찾아가지고 접지부터 해서 관연도 한번 보는 식으로 해서 한번 복습하는 거를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필기도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죠. 그래서 좀 힘드실 텐데 준비 마무리 잘 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관연도 복습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개념 원리를 통해 쉽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